19-20 시즌 도중 코로나로 인해 리그가 중단되기까지 하며 축구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리그가 다시 재개되고 시즌이 마무리된 뒤 짧은 프리시즌을 거치고 빠르게 2021 시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9-20 시즌 후반 빡빡한 일정을 보낸 탓인지 많은 선수들이 코로나로 인한 결장뿐만 아니라 많은 부상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현재 부상당한 선수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2020년 11월 24일을 기준으로 만든 영상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부상인 선수는 리버풀 수비의 핵심이자 현 시대 최고의 수비수 버질 반다이크입니다. 반다이크는 1718 시즌 겨울 이적 시장에서 약 1100억 원의 이적료로 당시 세계 프로축구 수비수 사상 최고액의 이적료를 기록하며 리버풀로 이적한 선수인데요. 거액의 이적료를 찍은 반다이크를 두고 모든 축구 팬들은 과연 이 선수가 그 정도까지의 수준인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반다이크는 순식간에 리버풀의 수비진을 탈바꿈시키며 모든 논란을 잠재웠습니다. 리버풀을 유럽 최고의 팀으로 만들어냈고 선수 본인은 세계 최고의 수비수로 도약, 반다이크는 리버풀의 레전드가 되었죠. 그가 이적한 이후 다음 시즌인 18-19 시즌 반다이크는 리버풀 수비를 탈바꿈하며 리그에서 리버풀의 총 실점이 고작 22실점을 기록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22실점은 EPL은 물론 유럽 5대 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했습니다. 반다이크는 이러한 활약에 PFA 올해 선수상까지 수상했죠. 올해 선수상을 받은 반다이크는 2005년 존 테리가 받은 이후 14년 만에 이상을 수상한 수비수가 되었고, 이런 반다이크는 리그뿐만 아니라 챔스에서도 큰 활약을 보여주며 리버풀을 챔스 우승으로 이끌었는데요. 챔피언스 리그 4강 2차전 바르셀로나와의 홈경기에서 메시를 포함한 바르셀로나의 공격진을 모조리 지워버리며 리버풀의 무실점 대역전극에 중추가 되며 팀의 결승행을 이끌었고, 토트넘과의 결승전에서 숨막히는 수비로 토트넘의 공격을 완벽히 봉쇄했습니다. 손흥민이 빠른 주력으로 찬스를 만들자 동시에 스피드를 내면서 득달같이 달려들어 이를 차단해내는 엄청난 장면도 만들어냈죠. 결국 반다이크는 리버풀의 6번째 비기어를 드는 데 큰 공을 썼습니다. 이러한 활약에 UEFA는 결승전의 MOTM을 반다이크로 선정하기까지 했죠. 이후 19-20 시즌 리버풀의 오랜 염원이었던 리그 우승까지 달성했는데요. 반다이크는 18-19 시즌 챔스 우승에 이어서 19-20 시즌 리그 우승에도 역시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모든 경기를 풀타임으로 소화하며 PL 우승 시즌 전 경기를 풀타임 출전한 5번째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후 2021 시즌 반다이크는 큰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요. 리그 5라운드 에버튼과의 머지사이드 더비에서 픽포드의 거친 태클로 인해 무릎이 뒤틀리는 큰 부상을 입었는데, 결국 이 경기에서 고메즈와 교체 아웃되었고, 검사 결과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이탈할 것으로 확인되며 반다이크의 시즌 아웃이 확정되었죠. 다음으로 알아볼 현재 부상인 선수는 맨시티 공격의 핵심 세르히오 아구에로입니다. 현재 맨체스터 시티의 주전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는 아구에로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맨시티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맨시티에게 총 4번의 리그 우승과 여러가지 우승컵을 안겨주며 맨시티의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선수입니다. 아구에로가 맨시티로 이적한 11-12 시즌부터 18-19 시즌까지 총 343경기 동안 238골을 기록하며 비유럽인 출신 EPL 최다골 기록을 가지고 있죠. 게다가 14-15 시즌부터 18-19 시즌까지 5시즌 연속으로 EPL에서 20골 이상을 넣은 선수이기도 한데요. 이 기록은 아스날의 왕이자 EPL 역대 최고의 스트라이커라 불렸던 앙레의 기록과 같은 기록입니다. 이렇게 뛰어난 득점 능력을 바탕으로 맨시티의 리그 우승을 확정짓는 골을 만들어준 적이 꽤 많았었는데, 첫 번째 리그 우승 당시 맨유와의 치열한 우승 경쟁으로 시즌 마지막 라운드까지 우승 경쟁을 이어가던 상황, 아구에로는 경기 종료를 몇 분 앞두고 극장골을 기록하며 맨시티에게 44년 만에 리그 우승 트로피를 안겨다 주었죠. 17-18 시즌에는 EPL 최초 승점 100점 우승을 이뤄내며 리그 2위였던 맨유와 승점 19점 차이로 압도적인 시즌을 보냈고, 18-19 시즌에는 리버풀과 리그 마지막 라운드까지 우승 경쟁을 펼치며 승점 98점, 리버풀과 승점 1점 차이로 우승을 차지하는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즌에 FA컵과 카라바오컵에서도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잉글랜드 최초의 도메스틱 트래블을 달성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죠. 이후 19-20 시즌 아구에로는 시즌 후반기 번리와의 경기에서 뱀미와 충돌해 무릎 부상을 당해 시즌 아웃을 당했는데요. 이 부상으로 2021 시즌 초반까지 결장하게 됩니다. 이후 2021 시즌 5라운드 아스날전에서 선발 출전하게 되었고, 웨스트햄전에서 다시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요.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3경기 만에 또 부상을 당하며 과르디올라에 따르면 최소 3주 또는 최대 한 달 정도 결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다음으로 알아볼 부상인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과 독일 대표팀의 미래 조슈아 키미히입니다. 키미히는 어린 시절에 슈투트가르트 유스팀에서 지내며 이후 팀을 떠나 라이프치히로 팀을 옮긴 선수인데요. 어린 나이에 슈투트가르트에서 라이프치히로 이적해 당시 3부 리그 소속이었던 팀을 1년 만에 2부 리그 승격을 도우게 되죠. 이런 키미히의 잠재성을 알아본 펩 가르디올라 감독과 바이에른 뮌헨 보드지는 2015년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리자마자 키미히를 영입하게 되는데요.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 후 키미히는 18-19 시즌에 월드컵, DF의 슈퍼컵, 분데스리가, DFB 포칼, 챔피언스리그, 국가대표 친선전, 네이션스리그, 유로 예선 등 나설 수 있는 모든 경기 중 단 2경기를 제외하고 전부 풀타임을 소화하는 어마어마한 체력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그 모든 경기에서 공수 가릴 것 없이 경기장을 누볐고 별다른 기복 없이 2골 19어시라는 엄청난 스탯까지 보여줬습니다. 이후 1920 시즌 그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라이트백으로 선발 출장, 코망의 헤더 결승골을 어시스트했는데요. 팀도 1대0 승리를 따내면서 트래블을 달성했습니다. 이런 키미이는 2021 시즌 7라운드 도르트문트전에서 부상을 당했는데요. 도르트문트 공격수 엘링 홀란드와 경합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무릎을 다치게 된 것이죠. 바이에른 뮌헨의 발표에 따르면 키미이는 오른쪽 무릎 반월판이 손상된 것이라고 하는데 키미이의 복귀 시점은 내년 1월경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현재 부상인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 수비의 핵심 세르히오 라모스입니다. 라모스는 레알의 챔스 3연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수이자 스페인 국가대표팀의 메이저 국제대회 3연패라는 대기록에 큰 공헌을 한 선수인데요. 현재 21세기 최고의 수비수라 평가받는 라모스는 현재 포지션이 센터백으로 선수 생활을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유스 시절에는 센터백으로 종종 뛰긴 했으나 성인 무대 초기에는 센터백보다는 라이트백으로 자주 나왔죠. 센터백치고는 신장이 그다지 큰 편이 아니었고 피지컬적으로도 약간 마른 편이었기도 했지만 센터백으로 뛰기엔 아까운 공격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2000년대 후반에 스페인 국가대표팀이나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는 것을 보면 수비수인지 윙어인지 헷갈릴 정도로 뛰어난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그가 다시 센터백으로 뛰기 시작한 시즌은 11-12 시즌 부상당한 히카르도 카르발류를 대신해서 다시 센터백으로 뛰기 시작하다가 어느새 센터백으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이 이후로 현재까지 레알의 센터백으로 레알 수비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로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라모스는 독일과의 네이션스 리그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했다가 전반 43분 통증을 느껴 에릭 가르시아와 교체되었는데요. 이후 소속팀으로 돌아와 몸 상태를 체크한 결과 햄스트링 쪽에 문제가 발견되었죠. 회복 기간으로 2-3주가 걸리기에 라모스는 최대 3경기에 결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현재 부상인 선수는 바르셀로나의 주축 센터백 헤라르드 피케입니다. 피케는 바르셀로나의 유소년 팀에서 성장하며 맨유로 이적해 끝내 퍼디난드와 비디치의 산을 넘지 못하고 다시 바르셀로나로 돌아오며 선수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바르셀로나에서 푸열의 개인 과외를 받은 후 정상급 센터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피케의 08-09 시즌 바르셀로나로 돌아와 수비 땜빵으로 출전하며 점차 실력을 길러갔고 결국 포텐을 터뜨리며 주전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한 시즌인데요. 이렇게 팀의 첫 번째 트래블에 공헌하고 다음 시즌 확고한 주전 자리를 차지하며 역사상 최고의 바르셀로나를 이끌어갔죠. 이러한 활약으로 2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스페인 국가대표팀의 주전 자리까지 차지했는데요. 심지어 챔스 최고의 수비수로 뽑히거나 2010년 피파 베스트 11에 당당히 센터백 자리를 꿰차는 등 이때부터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급 수비수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후 바르셀로나에게 안겨준 두 번째 트래블 시즌에는 리그 초반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2015년에 접어들면서 이전의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철벽 수비를 보여주며 유럽 탑급의 활약을 보여줬죠. 특히 챔스 16강 맨시티전에서는 맨시티의 공격진을 조르디 알바와 함께 묶어버리는 활약을 하면서 호평을 받는 등 챔스에서 맹활약을 하며 바르셀로나의 두 번째 트래블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이런 피케는 이번 시즌 라리가 10라운드 AT 마드리드전에서 부상을 당했는데요. 피케는 후반 17분 상대 공격수 앙헬 코레아와 충돌 후 피치 위에 쓰러지게 됩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피케는 최소 4개월에서 최대 6개월 별장이 예상되고 있죠. 지금까지 현재 부상당한 선수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드리지 않은 부상당한 선수를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월간 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